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한동훈 대표 특강 참석을 이유로 일제히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재활용 선별센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주시는 중단도, 부지 변경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충청북도가 지역의 현안 사업 예산 4천억 원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됐지만 의대 증원과 늘어난 N수생 등 변수의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입시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이 본회의 중 한꺼번에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회 후에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본회의를 뒤로 하고 간 곳은 청주에서 열린 한동훈 당대표의 특강 자리였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첫날, 본회의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옵니다. 갑작스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일문일답 중이던 민주당 시의원이 질문을 중단하고 다음 질의를 준비하던 다른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시의원입니까 이게? 본회의장을 이탈한 건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의원 9명. 이들은 점심시간 후 다시 열린 본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발견된 곳은 청주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의 당원 특강. 시정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회기 중에도 당대표가 지역을 찾는다는 소식에 함께 버스를 대절해 달려온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당원 교육입니다. 그렇죠. 충청북도에는 아마 교육으로다가 아마 처음 오시는 거고요. 의장님하고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드렸고 의장님 허락하에서 그래서 왔어요. 하지만 이들이 한 대표 특강에 참석하는 사이 충주시의회 본회의는 결국 파행됐고 예정돼 있던 질의응답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고 아예 그런 그때마다 각 당의 행사가 없었을까요? 충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집행 공직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날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 일부도 예정된 상임위에 불참했고 충북도 의회도 예결위원회 일정을 오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심을 외면한 무책임에 극치라며 의원들에게 필요한 건 당대표 눈도장을 받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편 당원 교육을 위해 청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변화와 쇄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충청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며 충북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몰입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오송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참사 관련 특별감사 이후 경고장을 보내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지사가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통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고장은 넉 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충청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도는 재심을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렸지만 최근 기각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청주 재활용 선별센터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중단도 또 부지 변경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주민 반발과 행정 절차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며 이미 국비 일부를 반납했고 내년까지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비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 박승찬 시의원은 청주시가 당초 후보군에도 없던 현도면으로 갑자기 부지를 변경했고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합니다. 근데 청주시는 그러니까 2년 앞도 못 내다봤던 거예요. 부지 변경의 이유가 됐던 용량 확대도 지적됐습니다. 박완희 시의원은 청주시 인구를 2024년 100만 명으로 예측하고 용량을 정했지만 현재 인구가 80만 명대인 만큼 용량을 줄이면 기존 부지 활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인구 추계부터 잘못된 계산이다. 청주시는 부지 변경이나 용량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소각되는 재활용 쓰레기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도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선별센터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청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 높여서 쓰레기도 줄이고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추진에 현도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유발 시설을 사전 고지하고 주민이 간담회를 요청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놓고 주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과잉 규제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관문인 예결특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심사가 한창인데요. 충청북도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빠진 현안 사업 예산 중 약 4천억 원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670조가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충북이 확보한 건 9조 93억 원입니다.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약 6천억 원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개별 사업 예산을 깎거나 뺀 건데 충청북도는 연말 예산 국회를 통한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목표치를 3천억 이상을 확보하는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충청북도가 국회 증액 목표로 정한 건 65가지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3,907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제 증액에 성공한 평균 액수보다 1,700억 원가량 많습니다. 이 가운데 꼭 넣어야 할 핵심으로 꼽은 건 이른바 10대 사업을 위한 318억 원. 의료비 후불제와 도시 농부 등 김영환 지사가 처음 시작한 3가지 사업 전국 확대에 73억 원. 가까스로 설계에 착수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00억 원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비 5억 원 등입니다. 10대 사업 외에도 서청주 증평 구간만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을 남이호법 전체로 넓히기 위한 설계비 12억 원과 오창 방사광 가속기 내년 착공과 장비 사전 발주 등을 위한 823억 원 등이 국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리 충북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지 신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표들이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대부분 마치고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 국회 증액 추진단을 꾸리고 지사가 2차례나 예결위를 찾는 등 안간힘을 쓴 결과가 곧 나온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일하는 밥도. 이거 마늘 까고 뭐 이런 걸 하는데 15,000원씩 식권을 주는 거거든요. 다만 올해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넘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세수 감소로 충주시가 2025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0.4% 감액한 1조 3,834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체 5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 회계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00억 원을 활용해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41억 원을 증액했지만 특별회계는 591억 원, 29.2% 감액된 1,4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충주시는 재정 절감을 위해 시장 업무 추진비도 10%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국장급 정원을 대폭 늘리는 충주시의 대규모 조직 개편을 두고 시의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충주시 의원은 어제 열린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은 매년 7억 8천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파격적 조직 개편이라며 공무원보다 시민을 우선 고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주시는 4급 국장급 정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은 대체로 쉬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라 대폭 늘어난 N수생 등 대형 변수가 많아 원서를 쓰고 내는 것은 꽤 복잡해졌습니다. 김명수 입시 전문가를 만나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영수 난이도가 대체로 평이했다는 올해 수능. 문제는 탐구 영역입니다.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려간 소위 사탐런이 발생한 가운데 선택 과목별 난이도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이과 애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들 있죠. 올해 많이 바꾼 과목들, 생활과 윤리라던가 그런 과목들이 대단히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화학은 쉬웠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갖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별 상세 전형 계획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충북대학교는 사회탐구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과대학에서. 서울대랑 고려대랑 홍익대 이 3개 대학은 사회탐구를 가지고 공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최대 변수는 초유의 의대 증원과 이에 따른 N수생의 대거 유입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000명 재수생이 늘었는데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입시 회사들의 소위 가채점 컷을 맹신하지 말고 실채점과 대학별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통해 정확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시원서 3장 모두 위험을 감수하며 쓰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런 좋은 대학들에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성적이.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마다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이 또 다르단 말이죠. 네. 이걸 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대학교 반응 비율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영어를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영어가 이제 많이 보는 대학들 입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올해는 영어가 쉬웠으니까요. 수능 이후 긴장이 풀렸어도 수시 논술 전형, 면접 준비에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기록부를 잘 읽고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가 여기서 했던 이제 창의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대답 못하면은 또 이것도 진위성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올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내년까지 입시 혼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의대를 못 간 전교 1, 2, 3등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의대에 관한 증언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내년 수능을 준비할 경우 대학 가는 방식과 선택 과목을 신중하게 고르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동기를 꼭 찾으라는 권유로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담임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불거진 고등학생에 대해 성적과 관련된 특혜 정황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3년간의 내신 지필 수행평가 성적표를 조사한 결과 특정 교사가 아닌 교과 교사별로 작성하는 내용이 고르게 우수한 내용으로 기재됐고 기재상 특이사항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 1학년에 비해 2, 3학년 시기에 향상됐지만 모든 과목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균형 있는 근육으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70대 여성이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대 체력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운동을 시작해 전국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근육을 선명하게 표현해줄 짙은 크림을 온몸에 골고루 펴바릅니다. 13cm의 높은 구두에 비키니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나와 프로다운 포즈를 취합니다. 전국 보디빌딩 피트니스 대회에서 20대 참가자들 사이에서 우승한 70세의 참가자 강정옥 씨입니다. 근육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비키니 마스터즈와 퍼스트 타이머 두 종목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해 스포츠 모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마주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싫어 독하게 마음먹은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어깨가 쭈긋하니 불쌍한 노인네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환골 탈태를 하든 무슨 방법을 써든 리셋을 해야 되겠다. 70에서 29세로 나는 리셋해야 되겠다. 자, 둘 미시면서 약간 호흡 들이마셨다가 셋. 25kg의 바벨을 거뜬히 들고 등 운동을 하며 근력을 다지는 모습. 고든 자세는 건장한 20대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첫 1년은 체력을 다졌고 2년이 지나서는 보디빌딩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 육류 섭취가 어려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고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빨리 줄어드는 등 건장한 청년보다 몇 배의 역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죠. 저하고의 진짜 싸움인데 안 되니까 하나 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나이는 뭐 속일 수 없나? 숫자라고는 하지만 장기전의 싸움에 가장 큰 힘이 된 건 가능성을 믿고 지도해준 트레이너였습니다.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연세가 높아질수록 호르몬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딜 뿐이지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충분히 5년 안에도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체계적으로 운동만 한다면. 무모한 도전이라던 동년배 지인들도 하나둘 도전합니다.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식단을 어떻게 했으며 운동은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너나 해. 응? 너나 해. 우리는 그냥 갈 거야. 근데 안 그러더라. 100세 시대를 앞둔 지금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는 70살의 보디빌더는 끝없는 도전으로 노년층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움직이고 싶어요. 우리는 할미꽃이 아니라 장미꽃이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이 장미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8월부터 대청호 수역에 내려졌던 조류 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금강위협환경청은 유일하게 관심 단계로 남아있던 추동 수역의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발령 기준에 미치지 않아 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대청호 조류 경보 발령 일수는 112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괴산군 의회가 달천 정비공사를 서둘러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달천은 유역 면적이 넓고 통수 능력이 낮아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2029년부터 추진하는 달천 정비공사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괴산군 의회는 특히 공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1980년과 2017년, 2023년 달천 범람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이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 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도내 6개 시군에서 성비위 11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8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4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이 7건이었고 지역별로는 음성군과 단양군 공무원들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